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지금은 새벽 4시 50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방콕 카스타나 시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. 쭉 찾아보니까 여기가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요,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서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피랑 카트비, KDP 다 포함해서 한 10만원 정도 주고 예약을 했고요. 한번 가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골프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1시간 정도 방콕에서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태국에 오면 항상 이렇게 렌트카를 이용을 해요. 왜냐면 골프백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맨날 타고 다니면 갈 때는 택시 잡아서 갈 수 있는데 나올 때가 문제예요.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, 렌트카가 저는 좀 더 뭔가 택시비 다 합친 거 하면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. 제가 하루에 25달러 정도 주고 빌렸으니까 한 하루에 4만원 정도 주고 빌리면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해외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조금 더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랄까. 그리고 이제 해외 나와서 지도 어떻게 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구글맵 치면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구글맵 하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한국이 지금 그린피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, 코로나 이후로. 근데 오히려 동남아는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필리핀도 막 회원권 가격이 3배씩 올랐다고 하고, 그린피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, 태국도 예전에 그런 가성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좋은 골프장 가면은 한 20만원 정도 그린피랑 KDP랑 카트비랑 다 하면, 뭐 싼 건 아니죠 사실. 근데 재밌잖아요. 재밌어요. 저는 한국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해외에서 골프 치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겨울에 이렇게 한 번씩 혼자 와가지고 골프 치고, 거의 영상을 안 찍을 때가 많거든요. 근데 또 가끔씩 이렇게 또 영상도 찍고, 어쨌든 공을 좀 쳐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믿음도 갈 거고 해서 저도 이렇게 자주 훈련을 다니고 있어요. 드라이버를 잘 치는 첫 번째 원칙은 티의 높낮이를 항상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. 제가 실제로 필드 레슨을 나와보면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치시는 분들이 이 티 높이를 계속 왔다 갔다 맞추시거든요. 근데 티 높낮이를 올바르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드라이버를 잘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항상 티 높낮이를 잘 신경을 쓴다,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 구독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. 첫 번째 원칙인 드라이버가 있으면 공이 3분의 2가 밑에 있는 거, 절반이 위에 있는 거, 3분의 2가 위에 있는 거, 자, 요 높이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티 높이예요. 앞에서 봤을 때 3분의 2가 올라와 있는 거, 자, 요 높이, 드라이버 높이 항상 맞춰주고, 저는 맞출 때 손가락 깊이로 요렇게 맞추거든요. 손가락 깊이로 요렇게. 두 번째 원칙은 이렇게 팁박스가 있을 때 저처럼 드로우를 친다면 중간을 잘라요. 이 중앙에서 만약 왼쪽이 위험하다면 왼쪽 끝에다가 스탠스를 쓰는 거예요. 만약 오른쪽이 위험하다면 거의 중앙쯤에다 티를 꼽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공치기가 되게 쉽거든요. 만약에 드로우를 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에다 꽂는다,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, 스윙하기가. 드로우를 치는 사람들은 스윙을 인사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공간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이쪽으로 많이 꽂을수록 공이 왼쪽으로 많이 덜 가고, 가운데에 꽂을수록 공이 오른쪽으로 좀 덜 가거든요. 그래서 왼쪽이 위험할 때는 드로우를 치는 사람은 가운데를 잘라서 이쪽에다 티를 꽂고 치고, 오른쪽이 위험할 때는 거의 가운데다 티를 놓고 친다.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티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꽂아야 된다. 두 번째는 티박스에 티를 꽂을 때 나의 구질에 맞게 티박스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. 우리가 연습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레슨은 스윙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. 근데 필드에서는 그 스윙을 그대로 접목하는 거는 접목하는 거지만, 이러한 사소한 팁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알고 치냐 안 치냐가 스코어를 되게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드라이버 칠 때 꼭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여기가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카트비, KDP, 그린피 다 해서 10만 8천 원이면 진짜 칠만한 것 같고, 일단 코스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일단 재밌어요. 또 쇼톨에서도 마찬가지로 티는 왼쪽에 꽂아놓고, 티 높이는 공이 잔디에 아주 닿듯 말 듯, 너무 높아도 안 되고
공이 박혀 있어도 안 돼요. 티가 공 위에 살짝 떠 있듯이 만들어주고, 아무리 봐도 내가 훨씬 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오빠라고 하시지? 늙어 보이나? 캐디, are you tall light? 30? 30? 네. 오빠가 맞네. 근데 방금 한 5초 정도 고민하신 거 보니까는 살짝 감으신 것 같은데. 진이 카타 타나? 아, 티니와 갓카타. 어? 갓카타. 카카타? 아, 갓카타. 갓카타? 네. 갓카타. 갓카타. 네. 갓카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데요? 야, 어떻게 그린 상태가 이렇게 좋냐? 골프장이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고 일단 이 그린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좋은데요? 드라이버를 잘 치는 세 번째 원칙과 네 번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. 세 번째 원칙은 내 스윙의 80%를 휘둘릴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. 제가 실제로 필드를 나가서 드라이버를 잘 치는 프로님들이랑 공을 치잖아요. 그럼 그 프로님들은 거리가 250m부터 300m까지 자유자재로 쳐요. 그럼 첫 홀이나 뭐 코스가 좀 좁다라고 하면 250m를 치시고 파5거나 코스가 넓다 그러면 막 300m에서 320m까지 쳐버려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필드를 나가서 자기의 드라이버 스피드의 80%로 칠 수 있다는 게 드라이버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. 코스가 항상 넓은 게 아니잖아요. 특히 한국 코스는 엄청 좁잖아요. 근데 80%로 스윙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, 생각보다. 저도 이 비법을 골프를 10몇 년 치고 알았어요. 야, 이게 80%를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80%를 치는 컨트롤 드라이버가 되게 중요하구나. 이렇게 스윙을 해야 내가 좁은 코스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치고 세게 칠 때는 더 세게 치고 이게 가능해야 돼요. 근데 우리 많은 골퍼분들 필드 나가면 대부분 연습장보다 훨씬 세게 쳐요. 그러면서 막 공이 막 좌우로 터지고 아, 왜 이렇게 공이 안 맞지? 막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럴 때 80%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80%로 치면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살살 치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80%예요. 제가 공을 2개 칠 건데 80%와 100%의 차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방금 세 번째 원칙도 말씀드렸고 네 번째 원칙도 바로 말씀드릴게요. 드라이버는 이 페이스 정중앙에 맞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요게 맞으면 훅이 나고 요게 맞으면 슬라이스가 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편차가 되게 심해요, 드라이버는. 그러면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비결은 공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쓰는 거예요. 체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채를 내려놨을 때 무릎 살짝 위쪽에 떨어지는 게 올바른 공과의 거리, 항상 일정하게 잡아야 되고, 두 번째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오른손을 탁 놔봐요. 놨을 때 오른손이 있는 라인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 멀리 섰어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오른손을 놓으면 오른손이 여기 있죠, 지금. 그럼 먼 거예요. 더 가까이 와서 오른손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. 요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, 저는 이왕이면 멋은 없더라도 그냥 채를 어드레스 하고 떨어뜨려 보는 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요 방법이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사실 페어웨이가 엄청 넓어서 100% 다치는 샷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2가지 샷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80%, 오른손 놨을 때 그 거리 맞췄고 80% 스윙, 백스윙 때 최대한 여유 갖고, 자, 요게 80% 스윙. 이번에는 100% 스윙, 공과의 거리, 어드레스 했을 때 위치, 이거 아니면 놨을 때 손의 위치. 자, 하나는 여기, 하나는 저기 있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20m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. 왼쪽 물, 오른쪽 물, 가운데 270부터 물이에요. 자,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80% 스윙을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요. 좁을수록 세게 치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이 있거든요. 자, 좁을수록 부드럽게 친다. 티박스 가운데다 꽂았고 오른쪽 왼쪽 다 위험하니까 공 위치 정확하게 맞추고, 와, 너무 잘 맞았는데? 공과의 거리, 손을 딱 뗐을 때 편안하게 잡혀야 돼요. 이렇게. 너무 가깝다면 뗐을 때 앞에 잡힐 거고, 너무 멀다면 손을 뗐을 때 안 잡히겠죠. 그래서 항상 요 높이, 요 공과의 거리 항상 맞춰주고,
드라이버 칠 때는 이렇게 항상 요 4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.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, 저는 헤드가 엎어져 내려오면 헤드가 휙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확 생기면서 공이 왼쪽으로 많이 꼬꾸라지는 그런 병에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를 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백스윙 탑에서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. 백스윙 탑에서 이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쳐요. 만약에 채가 뒤쪽으로 떨어진다면 공은 왼쪽으로 안 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왼쪽을 향해요. 약간 왼쪽을 에이밍을 하고 한 5m에서 10m 왼쪽으로 향하고, 저는 헤드가 뒤로만 떨어지게 치려고 노력해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왼쪽 향했어요. 왼쪽 향하니까 이쪽 인사이드로 치기가 훨씬 편하겠죠. 왼쪽으로 엎어치면 안 되니까. 엄청 잘 맞았고, 방금도 올라가서 저는 뒤로만 떨어뜨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정리해보자면 우리 처음에 티 높이 얘기해줬죠. 티 높이, 티박스 가운데 나누고 드라이버 치는 사람들은 가운데서 무조건 안쪽에 꽂는데, 왼쪽에 위험할수록 티는 안쪽에 꽂고, 만약에 오른쪽에 위험하면 가운데쯤에 꽂는다.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, 세 번째, 우리 스피드의 80%로 치는 연습 무조건 해야 되고, 네 번째, 공과의 거리 2개, 채를 내려놓는 방식, 거리를 맞추는 이 방식, 혹은 오른손을 뗐을 때 그 편안한 위치를 찾아서 본인이 편안한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, 마지막은 절대로 드라이버는 엎어치지 않는다. 탑에 올라갔으면 탑보다 무조건 뒤쪽으로 내려온다. 이 느낌으로 스윙할 때 생각하면은 드라이버 성공률 높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꼭 여러분들 따라 해보셔야 되고, 이제 날씨 많이 풀렸으니까 필드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. 필드에서 이 방식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코어 내는데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엄청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